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아마 내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 독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동훈은요, 이 독대를 지금 엄청 기다리는 것 같아요. 벼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독대를 하게 되면 김건희 문제를 거론할 것이고, 거론해서 반드시 이번에 쇼부를 보겠다. 뭐 그런 태도인 걸로 보입니다. 쇼부라고 하는 게 좀 그렇죠. 예, 승부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건희 문제를 딱 던져놓고 양당 간의 결단을 내리게 하겠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어떤 한동훈 역시도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이다. 뭐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잔뜩 벼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대방인 용산의 태도는 좀 이상합니다. 한쪽에서는 잔뜩 벼르고 도끼를 품고 있는데 용산은 느긋한 표정이에요. 한동훈 네가 그러든가 말든가 라는 태도입니다. 약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여유만만한 것 같죠. 대책이 충분하다. 네가 뭘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는 대책이 다 있어. 우린 계획이 다 있다. 뭐 이런 태도인 거죠. 뭔 계획? 김건희 문제와 관련해서 도대체 용산은 무슨 계획을 가진 걸까요?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졌길래 지금 이렇게 여유자격만만하는 걸까요? 네, 그 얘기를 오늘 제가 해볼까 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주제. 김건희 문제 쇼부 볼 거야. 독대 벼르는 한동훈. 그러든가 말든가 느긋해진 용산입니다. 자,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독대를 앞두고 한동훈이 오늘 최고위원회, 국힘당 최고위원회에서 쇄신이라는 말을 11번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몸을 사리지 않겠다. 이런 센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겠다? 예, 윤석열하고 한번 들이받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뭘로? 예, 김여사 해법 3대 요구. 김건희 관련된 3대 요구를 가져간다는 거야. 3대 요구는 뭐?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인 것이 뭐 대외 활동을 줄여라는 거고요. 김건희가 당 문제 혹은 정부의 문제에 관여하지 마라. 김건희의 관여를 중단시켜라. 그 다음에 김건희 주변에 있는 십상시 7명이라 그러죠. 한남동 7인방이라 그러나요? 한남동 7인방 이들을 모두 인사조치하라. 뭐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앞에다 척 걸고 관철을 시키겠다. 윤석열로부터 답을 얻어내겠다. 뭐 이런 식의 태도인 거죠. 한동훈은 이렇게 오늘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건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인적 쇄신이 시급하게 반드시 필요하다. 김건희는 대선 당시 약속한 것과 같이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의혹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 협조한다. 즉 특검도 받아들여야 한다. 뭐 이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우와, 한동훈이 웬일이야? 지금까지 윤석열과 김건희의 거의 충실한 대변자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언제부터 지가 이렇게 입장을 바꿨단 말이죠? 예, 뻔하지 뭐. 김건희한테 찍혀서 쫓겨났기 때문인 거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의 이 요구, 이 사람을 공천 주라고 하는 김건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같은 사람은요, 원래 자기보다 아랫사람, 자기가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은 오래 쓰지만
자기가 마음껏 주무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살짝 굽히기도 해야 되고 내가 조언을 구해야 되고 이런 사람의 경우는 절대 오래 쓰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쓰고 그 다음부터는 버리죠. 명태균 씨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 용산과 가까웠던 걸로 보입니다만 총선을 전후로 해서 용산하고 거리가 좀 벌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이거를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실상 필요 없어지니까 버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참 그러고 보면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말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하고 제가 한번 직접 얘기를 해보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연락 준다고 했는데 예, 이미 연락을 줬나? 혹시 문자 온 거 중에 뭐 그럴싸한 게 있는지 한번 뒤져볼게요. 아무튼 자, 한동훈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이번 선거, 재보궐선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보궐선거에서 그나마 본전치기는 한 거잖아. 상당히 이 여론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산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그게 많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이 안 좋게 나오는 쪽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지만 어떻게든 뭐 본전치기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수성에 성공했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한동훈이 일단 생명을 연장했다. 이번에 졌으면 날아가는 건데 생명이 연장됐다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연장됐으니까 한동훈으로서는 그 기간이 늘어나는 것만큼 뭔가 한 가지,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야지 정치적인 위상이나 입장,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지, 자신의 어떤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이름으로 존재했고요. 저는 한동훈을 윤석열과 샴쌍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샴쌍둥이가 이제 갈라서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갈라서려면은 별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별도의 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한동훈의 보관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산 윤석열한테 찾아가서 들이받겠다는 거고요. 자, 그 들이받기 위해서 지금 독대를 요청을 했는데 어이구 윤석열이 덜컥 받아들였네요. 그래서 됐어. 이번에 내가 들이받는다. 이러고 있는 거죠. 잔뜩 벼르고 있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하지만 한동훈의 이런 계획은 쉽게 이게 관철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왜? 아니, 윤석열은 가만히 있겠어? 윤석열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한동훈하고 독대를 받아주겠다라고 했을까요? 아닐 거거든요. 아마 용산은 용산대로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기회에 오히려 한동훈을 꺾어 내릴 수 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한동훈이가 이렇게 겉으로는 큰 소리 떵떵 치고 있고 한번 들이받는다, 씨, 이번에 승부 한번 본다, 씨, 이러고 있지만 진짜로 그럴까? 그럴 만한 배포가 있을까? 글쎄, 그럴 만한 배포가 있으면 진작 했겠죠. 원래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안 하던 일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 하던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또 내가 알고 있는 행동 양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윤석열이 갑자기 경로, 대로 해가지고 한동훈하고 정면 충돌하는 그런 상황도 배지 못해요. 역대 보면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렇게 경로하고 대로에서 상호 충돌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마다 한동훈이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게 지금까지 대체적인 어떤 이들 사이에 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프로토콜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한동훈이 갑자기 이 윤석열하고 각을 세워서 윤석열한테 대든다, 쇼부를 본다. 글쎄요, 쉽지 않을걸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나요?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안 하던 일을 쉽게 합니까? 안 하던 일 하는 거는 어려워요. 자,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산이 지금 꽤 준비에 치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밀하지 못하고 약간 어벙해 보이는 윤석열인데 이번만큼은 꽤 치밀하게 움직이는 듯합니다. 대표적인 게 친윤의 요즘 이제 친윤의 대표 주자라고 해야 되나요? 친윤의 대표 주자였다가 잠시 잠시 쉬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장해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모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동훈이 당청 갈등, 그러니까 당과 용산의 갈등을 계속 유발시키고 있고 특히 한동훈의 측근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오히려 비선이라고 한동훈 쪽에서 계속 용산을 비난하고 있는데 진짜 비선은 한동훈 네 주변 사람들이야. 용산에 있는 애들은 그나마 다 공식 직함이 있잖아. 비서관이든 비서든 행정관이든. 근데 한동훈 네 주변에 있는 애들 뭐 공식적인 직함이 있어? 없잖아. 그리고 원래 출신도 보니까 기자 아니면 유명한 민주당 쪽에 유명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 아니야?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장해찬이 이런 말을 했대요. 도곡동 7인회, 그러니까 한동훈의 가장 측근 세력을 도곡동 7인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김건희의 이 십상시들을 한남동 7인회라고 얘기하고요. 한동훈의 측근들, 한동훈의 내시들은 도곡동 7인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도곡동 7인회. 타워팰리스가 도곡동이죠. 자, 도곡동 7인회라고 얘기를 거론하면서 얘들은 누구냐? 언론인이나 국정원 출신, 검찰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고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낯이 익은 유명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충 누군지 감이 잡히죠? 진중권 포함됐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언론인, 누굴까? 몇몇 사람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장해찬은 이런 사람들, 도곡동 7인회야말로 진짜 비선 아니냐. 한남동 7인회는 다 공식 직함이 있어.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근데 니들은 직함도 없이 모여 있잖아. 그렇다면 비선은 누구? 도곡동 7인회 한동훈 네가 데리고 있는 게 비선 아니냐? 라고 오히려 되받아 쳐버렸습니다. 이 말은 장해찬이 지금 장외에서 한동훈 토벌에 나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당장 내일 윤석열과 한동훈이 독대를 하는데 윤석열의 복심, 윤석열의 가장 신복이라고 하는 장해찬이 공개적으로 한동훈을 까고 한동훈 주변 세력에 대해서 토벌에 나서는 이런 양상입니다. 뭐겠습니까? 말이 독대이지만 이 독대는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수렴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발산하고 충돌하는 그런 모임이 되는 거죠. 이미 윤석열 쪽, 김건희 쪽에서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무리 벼르고 있다고 해도, 하지만 벼르기도, 한동훈 성격에 벼르기도 힘든데, 설령 벼르고 있다고 해도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지. 오히려 윤석열 쪽은 한동훈을 용산까지 끌어들여서 제대로 한번 매기겠다. 기습을 가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윤석열 한동훈의 독대는 별 성과 없이
양쪽의 갈등 양상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예, 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금치님께서 예, 깜도 안 되는 거죠. 정치쇼라도 하면 돼요. 어슬퍼도 정치쇼라도 하면 되는데 이거 정치쇼가 나가리 되는 분위기잖아. 쇼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용산이 현재 한동훈의 모습을 보면서 느긋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동훈이 지금 벼르고 있는데 용산은 그렇든가 말든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다뤘던 바로 이 주제. 오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네, 이미 불기소 처분해버렸어.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한동훈이 김건희 문제를 거론한다고 해서 용산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동훈이 뭐라 하면서 김건희 주변 사람들 정리하고 김건희 저 다회활동 줄이고 특검 같은 것도 받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해도 아니 꺼내놓더라도 용산에서는 야 그거 이미 다 끝났어. 어제 검찰이 무혐의 냈잖아. 이거 마무리 지은 거야. 마무리 지은 건데 왜 난리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그럴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해필이면 윤석열 한동훈 독대하기 하루 전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실 시간대로 보면 별로 안 좋아요. 선거 끝난 바로 다음 날. 그리고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 자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밖에 없는 애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김건희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거는 바로 한동훈과 만났을 때 한동훈이 이런저런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바로 단칼에 쌩깔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는 잘라버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겠다는 거지. 야 검찰이 무혐의 냈잖아. 아 이거 끝났어 이제. 왜 끝난 문제 가지고 자꾸 거론을 하니? 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용산 입장에서는 그런 계획이 다 서 있으니까 한동훈이가 뭐 벼르든가 말든가 이미 끝난 문제야. 라는 겁니다. 그런 태도니까 얼마나 느긋하겠어. 동훈이 네가 까불든가 말든가 네가 쇼부를 보겠다고 하든가 말든가 라는 그런 태도가 가능한 겁니다. 자, 사실상 오늘 있었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국힘당 내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한동훈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그런 사전 포석이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한동훈이 내일 뭐 무슨 독대를 한다고 해도 무슨 성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죠.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이렇게 될 것 같아. 지금 하듯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흥얼흥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한동훈은 정치적으로는 글쎄 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 지금 한동훈이 용산을 쥐락펴락하기 어려운 것이 검찰이 말을 안 듣는데요. 검찰에 한동훈 말 듣는 사람이 없대. 지금 그 용산 내부의 일부에서 그 김건희 주변의 십상시 이른바 한남동 7인회를 척결해야 한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일부 있나 봐요. 그런 사람들 믿고 지금 한동훈이 이번에 뭐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 글쎄 기대는 크겠지만 원래 기대가 크면은 깡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빈
바구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은 이번 10월 달에는 살아남았지만 내년 4월에 있을 다음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분위기는 충남 아산시장 보궐선거도 4월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힘당이 패하게 될 경우 한동훈의 정치 생명도 그걸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왕뽀글라구님, 쇼부는 일본 말입니다. 승부 맞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